이 시간에는 제3장 다변수 함수의 적분인 다중적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3.1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 우리가 이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을 보기 전에 일변수 함수의 적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함수 f가 이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된 연속함수일 때 우리가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것의 정의는 이제 왼쪽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a에서 b까지이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정적분은 우리가 이 직선 x는 a, 직선 x는 a가 바로 이 직선이죠. x는 a, 그 다음에 x는 b, x는 b 직선은 이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y는 0, y는 0은 x축이죠. 이 x축.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 y는 fx, 이게 이제 곡선 형태, 이 파란색 곡선 형태가 되는데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영역 위에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영역 합이 이 영역인데 이 영역에 부호 있는 넓이를 우리가 구간 A, B에서 함수 F의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부호 있는 넓이라는 의미는 그림에서 이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양의 넓이, 이쪽 부분은 양의 넓이, 그 다음에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넓이, 이 부분은 음의 넓이. 그래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경우는 양의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음의 넓이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양수값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부호 있는 넓이를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의 정적분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인데, 이제 다변수 함수도 이거와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변수 함수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영역이 좀 간단한 형태의 영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사각형 영역에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은 이 평면에서 우리가 R은 평면에 놓여 있는 점인데, 자,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고 Y가 C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은 이 점이면 우리가 직사각형 영역이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A, B, C, D 하면 이제 이 영역이 R이 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영역에서 함수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다변수, 이 경우에는 이변수죠.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연속일 때 우리가 이게 연속일 때, 자, 우리가 이중적분은 인테그랄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R에서 정의가 된 이중적분이고, 이제 적분함수가 fx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A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정의가
이거는 이제 R이 평면에 놓여 있으면 여기가 XY 평면이면은 여기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있겠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뭐 주어져 있을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축으로 이게 A, B가 되고, 자, Y축으로 여기가 C, D, Y축으로는 C,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영역이 주어져 있고, 함수의 그래프가 Z는 fxy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변수 함수에서의 정의처럼, 그 정적부처럼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영역에 부어 있는 부피인데, 여기서 이제 평면 x는 a, 그 평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바로 이쪽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는 b, 그 평면은 바로 이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c, y는 c는 이제 이쪽 평면이 되겠고, 이제 y는 d, 이 평면. 그 다음에 이제 xy 평면, 그리고 이제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 곡면이죠, 평면이 아니라. 이거와 이제 곡면, 함수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곡면 Z는 fxy, 이거로 둘러싸인 영역에 부어 있는 부피를 우리가 영역 R에서 함수 f의 이중적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어 있는 부피는 이거는 xy 평면 위쪽의 부분은 위쪽의 영역은 양의 부피고, xy 평면 아래쪽 영역은 음의 부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부어 있는 부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의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정의와 뭐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저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실수의 그 성질에 따라서 이 이중적분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 영역 R에서 함수가 주어져 있고, 또 영역 R에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연속 함수들이고, 그 다음에 K는 상수인데 어떤 실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자, R에서 F 함수와 G 함수를 더한 것도 새로운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는 각각의 이중적분의 합과 같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정의가 2차 정적분이 이제 평면 x는 a, x는 b, y는 c, y는 d, 이것과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xy 평면, 그래서 다른 건 다 같고 지금 함수의 그래프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제 저것의 이제 높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높이 부분은 실수여서 실수의 이 적분의 선형성에 의해서 이 덧셈이 이렇게 잘 풀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적분의 기본 성질이죠. 그 다음에 영역 R에서 함수 fy가 있으면 이것의 k배,
이것도 K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이 적분의 선형성이라고 부르죠. 가와 나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xy점에서 함수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우리 앞에서의 그 정적분에서 그 부피의 그 높이 부분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이중적분,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분 R, F, X, Y, T, A, 이거는 이중적분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영역이 있는데 영역 R이 영역 R1과 R2의 합집합이면서 이제 R1과 R2 이것의 교집합이 선분이거나 공집합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 아래서의 이 함수의 이중적분, 이거는 그 영역을 둘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R1 F X Y D A 더하기 R2 F X Y D A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 다라는 적분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가하고 나는 이 선형성이고 다는 뭐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다 높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적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이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을 때 이 합이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때 이 적분값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때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제 구분구적법 방법으로 해서 저 정적분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구분구적법과 똑같은 방법, 이제 그게 이제 리만 합인데, 다변수에서도 리만 합으로 저 정적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리만 합을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자, 아래 정의된 F의 이중적분, 이것을 계산하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우리가 일변수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일변수에서는 구간 A, B를 n등분을 하는 작업을 맨 처음에 했는데, 여기서도 영역 R이 A, B, X는 A, B고 그 다음에 Y는 C, D, 이것을 곱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A, B와 C, D를 n등분하면,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이 영역 R이 n의 제곱계 그 작은 직사각형 AI로 나눠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4등분을 이렇게 하고, 여기 4등분을 이렇게 하면 4, 4, 16개 4의 제곱계로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각 작은 직사각형이죠. 작은 직사각형 각각의
AI에서 표준점 XI, YI 이것을 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I가 밑면이고 이제 높이가 FXI인 AI가 밑면이고 높이가 함수값 FXIYI 이것인 직육면체의 부어있는 부피는 높이가 fxi고 그 다음에 이제 밑면의 부피를 델타 ai라고 놓겠습니다. 델타 ai는 여기서는 n분의 그걸 x니까 이제 b-a를 n으로 나눈 거 곱하기 d-c를 n으로 나눈 게 이제 델타 ai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합하면 그러면 리만 합 시그마 i는 1부터 n 제곱개 직사각형이 되는데 각각의 직사각형은 xi, yi 이 표준점에서의 함수값이 높이고 델타 a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만 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림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등분을 하죠. 등분을 하고 등분을 합니다. 그럼 각 등분에서 이 xi, yi 이것을 택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에서 함수값이 고정이 됐으니까 이런 직사각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모든 직사각형들을 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들을 다 합하면 위에 리만 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저것을 극한으로 보내면 등분을 무한대로 많이 하면 이 리만 합이 극한이 존재하는데 연속함수일 때는 극한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이 바로 R에서 fxy dA 이것의 이중적분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이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만 이게 되고 함수가 약간만 복잡해져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일변수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이게 너무 힘든데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정적분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변수도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2변수를 했지만 3변수에서도 이제
같은 논리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3변수면 이게 x, y, z가 아래 3제곱, 그 다음에 x가 자 a 1보다는 크거나 같고 b 1보다는 작거나 같고, y가 a 2보다는 크거나 같고 b 2보다는 작거나 같고, z가 a 3보다는 크거나 같고 b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럴 때 그 다음에 f가 이 영역에서 정의가 되는 연소함수일 때 우리가 삼중적분 v에서 f, x, y, z에 대한 삼중적분을 위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리만합도 이때 적용이 되면 이 리만합의 극한이 이 삼중적분의 값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y, z, i는 이제 델타 vi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적분과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정의를 하는데, 영역이 아주 간단한 형태, 직사각형, 아래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일 때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적분처럼 저 위쪽에 오른쪽에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R에서 F의 이중적분의 정의는 평면 x는 a, x는 b, y는 c, y는 d, 그 다음에 xy 평면, 이거와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곡면 z는 fxy가 둘러싸인 영역에 부어있는 부피를 우리가 이 이중적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부어있는 부피는 영역이 xy 평면의 위쪽이면은 양의 부피고 아래쪽이면 음의 부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 가와 나에 의해서 선형성이 있고,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분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영역이 두 영역의 합집합이고 그 교집합이 이렇게 부피가 없으면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중적분을 계산을 하려고 한 노력이 리만 합인데, 이게 구분구조법, 옛날 고대 그리스 방법으로 하면은 이 영역을 A, B 구간을 n등분, CD 구간을 n등분 하면 전체적으로 이 R이 n의 제곱계의 작은 직사각형들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직사각형에서 이제 표준점들을 고정을 하면, 그런 다음에 밑에 그림처럼 밑면이 AI이고 높이가 FXI, YI인 직사각형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를 델타 XI라고 놓으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는 함수값 fxi, yi가 함수값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한 것을 우리가 리만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리만합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의 극한이 우리가 알고 싶은 R에서 함수 f의 이중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중적분도 그 직육면체 구간 V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중적분, 그 다음에 뭐 사중적분, 오중적분, 이렇게 다중적분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